안녕하세요. 10월 12일 월요일 오후 9시 39회 힐링 토크쇼 후몬 캠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클라브는 로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박수 좀 부탁드릴까요? 예, 박수. 예, 반갑습니다. 로사님. 짧게 인사해 주시죠. 조금 이따 자세한 소개는 따로 하기로 하고요. 예. 네, 안녕하세요. 클라리넷을 연주하고 있는 클라브는 로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좀 안내 드리자면은 이 미덕은 녹화가 되고 있고요. 그 유튜브 채널 메타버스 호몽이라는 제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매번 초대 손님들하고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편집하기 위해서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무대 위에 올라오시는 것은 하지 마시고, 마이크도 가능하면 끝나는 부분에서는 제가 마이크를 열기도 하는데 채팅창으로 이렇게 의견 주시면은 제가 읽어가면서 진행을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첫 화면 넘겨 가지고 로사님, 이 부분 먼저 어쨌든 프로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이거를 설명할 만한 게 있을까요? 그냥 빅프렌드 하시는 그래요? 분이면 다 아시는, 네, 예. 그런 거고, 동작을 몰랐는데 동작을 선택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음. 이렇게 하트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저를 찾으셔서 팔로우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예예. 어 일단은 여기에 아시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현생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지금 뒤에 있는 사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현생에서는 클라리넷을 가르치는 전문 학원과 클라리넷 연주를 하는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동구 거리공연 공식 아티스트고, 서울시의 아리수 미디어 크리에이터라고 해 가지고 아리수를 홍보하는 거를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저는 양천구에서 청년 네트워크 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구청 쪽이랑 같이 이제 협업해 가지고 청년 정책 제안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고 촬영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수들 앨범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 저작권 회사와 연주 콜라보 등을 하면서 여러분들 앞에 서 가지고 연주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적어 놓은 게, 제가 개인적으로 프로필 같은 거를 이제 뭐 요청할 때 드리는 자료 화면이에요. 네. 로사님, 네. 학원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서울 어디 네네. 쪽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양천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에서. 아까 네. 양천구, 강동구가 두 개가 인제 서울에 있는 지역이 아. 나와서 그래서 네. 양천구 쪽일 것도 같은데 '강동구일까?' 이러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강동구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강동구청에서 사람을 모집해 해서 제가 이제 지원을 했고, 그게 돼 가지고 음. 그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10월 월에는 암사동 선사 그 문화유적지 축제에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아, 그러시네요. 네. 저번에 저희 초대 손님으로 그 해금 캐는 은하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그분도 음 인제 네. 서울시에서 이렇게 동대문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연주를 많이 맞아요. 하는데 이런 이제 계약을 맺어 가지고 연간 단위로 맺어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네. 강동구도 일종의 그런 식의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어 되죠. 양천구 청년 네트워크 활동은 뭐 어떤 활동이에요 그게? 청년 정책 제안을 하는 곳이에요. 아, 청년들이 음악하고는 일단은 쪼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아니요. 거기에서도 분과가 있습니다. 분과가 있어 가지고 청년 문화 분과라고 해서 청년들 주관해 가지고 축제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음. 청년들의 그 심신 안정을 위해서 악기라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거를 이제 뭐 배울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축제 같은 거를 진행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네. 말씀 나오는 사이에 또 새로운 분들이 시골 아낙님도 들어오셨고 비니님 들어오셨고 마이크로 힐링님 들어오셨네요. 예,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클라브넌 로사님이라고 클라리넷 전문 연주자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소개하고 이제 막 본격적으로 토크쇼를 진입하고 있는 단계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주시고 채팅창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읽어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로사님,
네. 가수하고도 이렇게 가수 녹음할 때도 이제 참여하신 바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네네. 가수 천서현 님 눈 이라는 부분이 눈에 보이는데 제가 네. 잘 모르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유명하신 분인가요? 저를 좀 일깨워 아니요. 주십시오. 보통 뭐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음. 그냥 이제 하는 거고요. 네네. 당연히 이분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앨범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단어가? 그때 EP였나? 뭐 아무튼 그랬을 거예요. 그래 가지고서는 이제 제가 이제 주변에 아는 친구들이 그러니까는 친구면 동생도 포함이 되고 언니, 오빠도 포함이 되겠지만 내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자기 제자가 이번에 음. 앨범을 내는데 이제 좀 해 달라고 해 가지고서는 했던 거고 음. 이 친구가 그 싱어송라이터 음. 아마였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음.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서는 이제 클라리넷이 중간에 연주가 막 나오는데 그거를 제가 연주를 한 거거든요. 노래가 되게 좋아요. 한번 저도 한번 유튜브에서 나중에 찾아서 한번 천서연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눈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들어보실 네네. 수 있을 겁니다. 네네. 행복한 주꾸니 님께서 미덥 성공 축하드려요. 카톡에 사진을 이렇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이런 데까지 챙겨 주시고 지난주에도 목요일 날 챙겨 주신 기억납니다. 예 감사하고요. 어 보통 이렇게 노사님께 질문 드리는 겁니다. 어 연주자들하고 메타버스라는 어떤 그런 영역하고가 쪼끔 사실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낯설게 느껴지는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이 메타버스라는 세상으로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저는 지극히 친구의 권유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네. 뭐라고 아무래도 꼬드기던가요? 네? 뭐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 아. 주던가요? 보통 오프라인에서 이제 무대에서 연주를 하기도 했었고 저는 학원을 하면서 무대 연주를 거의 안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학원이 쪼끔 이제 한가해지기도 하고 악기 불 일도 진짜 없어지니깐 친구가 "악기 장비 사 가지고 악기 불면 되게 재밌다."라고 해 가지고서는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은 이프랜드가 아니었고요. 다른 곳이었어요. 다른 곳에서 음. 하다가 이프랜드라는 곳도 있다고 해서 이프랜드에 오게 되었고 이제 3 기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시군요. 어쨌든 지난주에 양올리 님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같은 연주자이기 때문에 양올리 님도 똑같은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코로나가 참 많은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는 시기였지 않습니까? 특히 연주자들은 완전히 공연도 없어지고 음. 학원들도 어쨌든 원생들이 오지를 않으니까 저는 줌을 더 통해서 하는 것도 심해요, 없고. 부는 예 악기라서. 그러니까. 예. 그래서 상당히 지금도 힘든 그렇습니다. 시기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잘 또 시기가 지나 가지고 요즘은 좀 나아졌으리라고 추측이 되는데 아직도 계속 그 안 좋은 상태로 좀 이어져 가고 있는 건가요? 학원은? 네. 전혀 음. 학교에서 일단 풀려야 돼요. 음. 학교에서 배우는 게 이제 관악기 같은 게 풀려야 되는데 네네네. 전혀 풀리질 않고 있어서 음. 나아지기가 힘들죠. 저는 더군다나 학교 근처에서 아이고. 학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시구나. 네. 그러시구나. 쉽지가 않습니다. 입시 학원이에요? 아니면 다른 쪽의 학원이에요? 아니죠. 입시는 전혀 지장을 안 받죠, 그 친구들은. 예예예. 저는 입시는 안 받고요. 네. 취미하는 친구들만 받아요. 입시를 하게 되면 음. 같이 스트레스 받는 게 싫어 가지고 그러시구나. 취미만 받고 있습니다. 음. 지금 이 뒤에 사진은 언제 때 사진이실까요? 저것도 유튜브 촬영하려고 그 음. 뭐죠? 그 미스터 선샤인이었나? 네. 예. 그거 이병헌 씨 나오는 드라마 있잖아요. 예예예. 그 음악 연주하는 것 때문에 저렇게 한복 입고 악기를 음. 들고 찍는 제 유튜브 가면은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거는 옛날에 찍은 거라서 아마 다른 친구가 촬영을 해 줬던 것 같은데 음. 이 저 장소가 한번 어디예요 여기가? 그 경복궁 뒤에 있는 박물관 인데 국립박물관 거기 근처인가 보네요. 그죠? 네 바로 경복궁이랑 붙어 있는 박물관 거기에요. 네네. 그걸 공중박물관이라 하지 않나요? 뭐 기억이 안 이름이 좀 나요. 헷갈리 그 영조 정조 때 황실에서 쓰던 물건들 위주로 이렇게
박물관이 있는데 안에는 안 들어가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부러 좀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좀 좋아해 가지고 거기도 음. 몇 번 갔었거든요. 예. 자 로사님 네. 어쨌든 제가 초반에 이렇게 요 연주 요청을 한번 드린다고 했는데 네. 지금 계신 분들 많지는 않지만은 연주 한 곡 좀 들려주시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예. 네. 나중에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려나요? 모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쪼금 저한테 조짐이 있었는데 열심히 좀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렇구나. 한번 연주곡 아니 한 번씩 예. 곡의 분위기를 어떤 게 좋을까 지금 안 그래도 저는 목소리가 되게 차분한 편이라 가지고 텐션이 떨어지는데 조용한 곡을 들려 드려야 될지 오늘 아니면 좀 대구 갔다 왔는데 제가 출장차 좀 네. 바쁘게 왔어요, 여기 맞춘다고 그래서. 근데 오늘 사실은 눈도 좀 오는 지역도 있고 비도 오는 지역이 있는데 음. 날씨에 좀 맞게끔 이렇게 좀 연주해 그러면 들려주시면 좋겠는데. 예. 안개라는 제 자작곡을 들려 드릴게요. 어우 박수. 여러분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아우 오늘하고 날씨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이 곡에 대해서도 뭐 어쨌든 본인 곡이시니까 쪼끔 소개 말씀을 좀 네.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도 좀 해야 어 되니까. 예. 네. 제목은 안개라는 곡이고요. 이 안개라는 곡은 제가 네덜란드 갔을 때 제 숙소 근처에 이제 공원을 간 적이 있었어요. 공원을 간 적이 있었는데 정말 그 안개가 껴 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두려움도 생기잖아요. 한국 공원이 이런 느낌이랑은 진짜 다르고 그 공원이라고 하는 게 어디 꼭 산 깊은 곳에 이렇게 공터 하나만 덩그러니 놓고 공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안개 때문에 두려움에 있다가 그 안개가 걷히는 그 모습을 보고서는 뭔가 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느끼면서 뭔가 환희가 좀 차기도 하고 그렇게 돼 가지고 한국에 와서 이제 곡을 쓰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언제 곡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도 정도 만드신 곡이에요? 이게 좀 됐어요 실은. 어 한 잠시만요. 계산을 한 7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제가 음. 한창 이제 학원을 하기 전에 막 열심히 할 때쯤에 만들었던 곡이니까 고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주해 주시는 동안 하모프 님 그다음에 거룩한 땅님 그다음에 힐링 천사 힐링 조이님 부케에서 후원도 해 주시고요. 어쨌든 연주 오늘 날씨하고 너무 어울리는 이런 곡을 연주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실수한 게 하나 있네요. 도사님 네. 무대 위로 안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시란 말씀을 못 드려 어 가지고 지금이라도 그렇구나. 잠시 멈추고 예 이렇게 서면 쪼끔 제 될까요? 쪽으로 쪼끔만 더 다가와 주세요. 예. 예예. 앞으로 봐 주시고요. 앞으로 봐 주시고. 저 예. 앞에 안 예 보이나요? 그 앞에 정도면 보이는데? 됐습니다. 예예. 네. 아이고 죄송해요. 아니 이게 무슨 괜찮습니다. 또 하다가 보면 이런 실수가 있네요. 예. 지 스크린이 네. 예 현생의 지금은 모습을 괜찮습니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스크린에 나오는 사진은 어떤 사진인지요? 이거는 작년 10월 월에 10월 네. 월에 어느 멋진 날에 연주를 하면서 아마 찍은 사진 같아요. 예예. 이것도 유튜브 그렇군요. 촬영을 할 때 그 화면 그 어딘가에 캡처 부분입니다. 그러시군요. 예예. 학원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취미반을 주로 인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대상 나이는 어느 정도 되는 나이들이 주로 많았나요? 학교 앞이라서 학생들이 많았나요? 아니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네네. 그리고 제가 학교 앞에서 학원을 운영을 하니깐 학생들을 많이 봤는데 그전까지는 성인들을 훨씬 많이 레슨했습니다. 네. 성인분들도 많이 오시고요. 네네네. 아이들도 많이 오고요. 네네네. 초등학교 한 2 학년, 3 학년 정도부터 70대 어르신까지 오십니다. 오 그러시구나. 네. 클라리넷을 배우려면은 인제 초보 입장에서 제가 제 질문 드린 겁니다. 네네. 배우려면은 어떻게 준비하고 이게 악기가 이게 뭐 너무 세속적인 질문인지 모르겠지만은 가격대도 좀
있을 걸로 판단되는데 그런 준비를 해야지 또 학원도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준비를 음. 하고 가는 게 좋을까요? 그게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영상 보면 나와 있고요. 예. 제가 물론 말씀은 드리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면 제 예. 영상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네. 예예예. 악기 가격대는 천차만별이에요. 비싸면 비싸고 싸면 싸고. 일단 '내가 너무 부담스럽다.' 그렇게 해 가지고 악기를 싸게 사시면 200,000 원에서 300,000원 정도면 사십니다. 악기를 음. 그렇게 해서 쓰시다가 이제 '나는 좀 배울 만한데.' 이러면은 이제 100만 원대 악기로 넘어가시면 돼요. 100만 음. 원대 악기로 넘어가셨다가 '나는 진짜 이 악기를 계속할 거야.' 이러면은 이제 비싼 악기를 사시면 됩니다. 대신 클라리넷은 다른 악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금액이 비싸지 않아요. 비싸봤자 한 600-700만 원 정도면 됩니다 여러분. 다른 악기는 음. 보통 몇 천만 원 하잖아요. 클라리넷은 가장 저렴한 악기입니다. 약 나무로 만들어서 물론 소모품인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저 같은 경우도 악기를 거의 20년 정도 쓰고 있기 때문에 쓰는데 지장 전혀 없고요. 그 정도 가격 주시면은 평생 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악기를 진짜 배우고 싶은데 '나는 악기 사는 게 너무 아까워.'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악기를 가지고 있으니까는 네 그냥 초보자분들은 경험을 한 한두 달 뭐 3달 뭐 이렇게 경험을 해 보고 구매를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음. 저 악기가 국내에서도 제조가 되는가요? 아니면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전량 수입이에요. 국내에서 음. 제조를 할 수가 없고요. 네네. 만약에 뭐 국내 회사에서 만든다고 하 해도 뭐 보통 OEM 방식으로 한다고는 하는데 대부분 중국제입니다. 그래서 기왕 사시는 거 차라리 싼 거를 사실 거면 그냥 어 혼자서 막 인터넷에서 사시지 마시고 저한테 배우지 않으셔도 좋으니까 예. 저한테 그냥 연락을 주세요. 제가 다 소개를 해 드리거나 아니면 구매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게요. 저한테 레슨 안 받으셔도 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예. 네. 이게 중국 사람도 지금 먼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보통 독일 뭐 오스트리아 뭐 이런 데 클라리넷은 어디가 제일 좀 이렇게 브랜드가 유명한 브랜드고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좀 그것도 좀 안내해 주시면 좋겠어요. 클라 클라리넷 같은 경우는 예. 부페라고 해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악기인데 음. 프랑스 브랜드예요. 근데 이게 프랑스 브랜드라고 해서 프랑스에서 전량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음. 모델별로 만들어지는 나라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그래요? 음. 요즘에는 중국에서도 제작이 돼요. 그렇기 음. 때문에 이게 꼭 메이커 브랜드라고 해 가지고 요즘은 중국에서도 많이 제작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좋다고만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어떻게 이제 구매를 하시기를 권유하고 있냐면 싼 걸 사실 거면 완전히 싼 걸 사시고 중간 뭐 7-80만 원짜리 중간급보다는 차라리 1 0 0 원대로 넘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음. 네. 그러시구나. 중간대는 어차피 중국제이기 때문에 200,000 원짜리 중국제를 사나 1 0 0 원짜리 중국제를 아니 1 0 0 원짜리 차라리 좋은 거를 사나 봤을 때 차라리 돈을 좀 더 주고 비싼 걸 사시는 게 감가상각도 덜 되고 그러시구나. 훨씬 예. 좋습니다. 예. 말씀 나누는 사이에 쿵치따님 오셨고 요미고리 요리님도 들어오셨네요. 오늘은 초대 손님 클라브는 로사님 모시고 클라리넷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악기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예. 근데 악기를 이렇게 배우다 보면은 어떤 것은 참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뭘 평생을 해도 사실은 끝이 없겠지만은 소리가 좀 날 때가 있고 그렇지 못한 또 악기도 있고 이러는데 클라리넷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학원 수업을 받으면은 보통 소리가 음을 좀 내게 되나요? 이게 되게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 정말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요. 음. 피아노를 좀 하신 분들은 진짜 금방 하실 수 있어요. 네네. 일단 피아노를 하신 분들은 금방 하실 수 있고 클라리넷은 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가 않잖아요. 입 안을 네네.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본인이 연습하시기에 따라 달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진짜 하루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1 년이 지나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면? 소리를 내는 것 자체는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음. 악기가
처음에는 뭐 마우스피스만 소리를 내긴 하는데 처음에는 괜찮은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요. 이게 현실이에요. 저는 진짜 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클라리넷은 쉬운 악기가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실제 그럼 로사님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이렇게 이 악기를 연주하게 됐어요? 음 저는 올해로 나이가 얼마나 가늠이 되실진 모르겠지만 올해로 24 년째 하고 있습니다. 와우. 진짜 오래 하셨구나. 네. 이게 특별히 그 클라리넷을 입문하게 된 동기가 있었나요? 아 교회 다니면서 하게 됐어요. 교회 교회에서 이제 설마 교회 봉사를. 오빠가 권유한 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아니죠. 저 예. 선교단을 하는데 예. 1인 1 악기를 해야 됐었고 그중에 이제 하고 싶은 악기를 선택을 음. 하는데 클라리넷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근데 그냥 그 클라리넷을 하겠다고 악기를 했어요. 그전에 다른 악기를 따로 안 해 보고 바로 클라리넷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피아노는 했었죠. 피아노는 음.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피아노는 무조건 베이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시구나. 그런 계기로 또 이렇게 시작하셨구나. 그러면 그 클라리넷을 가지고 선교 활동도 상당히 많이 하셨겠네요? 그럼요. 어렸을 때 저는 어 그 그러니까는 클라리넷을 시작하면서 얼마 안 돼 가지고부터 교회에서 악기를 많이 불었죠. 음. 대학교 가고 나서도 그렇고 계속 네 많이 했어요 많이 진짜. 어쨌든 뭐 그냥 연주를 많이 하는 게 좋죠. 본이든 타이든 간에 그냥 해야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계속 했었습니다. 예. 오늘 이상한 버그가 또 하나 발견되네요. 마이크 잡은 상구님하고 또 힐링님께서 후원을 해 주시는데 지금 메인 본캐폰에 채팅창에 채팅 글이 안 올라오네요. 제가 그것을 주로 인제 누가 들어오고 이래서 채팅창을 열어봤는데 채팅창이 완전히 전무해요. 이런 또 그쵸. 버그가 있네요. 저도 지금 채팅창 보고 있는데 네. 아무도 말씀을 안 하셔 가지고 예. 이거 너무 다운되나요 여러분? 텐션이 너무 낮나요? 텐션을 좀 올려 드릴까요? 저 원래 괜찮습니다. 되게 텐션 업 잘하는데 이게 제가 초대 손님이다 보니까 그냥 조용히 네 조용히 뭐 그냥 있으면 제가 원래 있다라는 스타일 생각. 자체가 텐션을 막 업 시켜 가지고 이야기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뭐 조곤조곤하게 어떻게 보면 초대 손님이 충분히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방방 뜨는 토크쇼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아 자연스럽게 요즘 이제 학원 이야기도 했고 그다음에 또 중간에 또 다시 인제 클라리넷 질문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네. 요즘 이렇게 제가 인터뷰 질문지에 보니까 열정적으로 도전한 이야기를 물으니까 제과제빵 이야기를 해 주셔요. 어떤 맞아요. 계기로 제과제빵을 공부하게 되셨어요? 저는 이제 대학교를 휴학을 했었어요. 대학교를 갔는데 대학교를 간 것에 대한 자체에 '내가 왜 이걸 하고 있 악기를 왜 할까?'라는 회의감이 들어 가지고 부모님 몰래 휴학을 하고 부모님 몰래 휴학을 하고 잠깐 사촌 언니 집에 도망가 있다가 이제 집에 다시 왔죠. 집에 와 가지고 그때 빠진 게 홈베이킹이었습니다. 홈베이킹이었는데 그때 너무 저는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레슨을 하면 돈을 벌잖아요. 그 예예. 돈 번 거를 다 그러니까 베이킹하는 제과제빵하는 도구에 다 돈을 쓴 거예요. 음. 그러니까 돈을 쓴 게 뭐 한두 푼이 아니고 정말 많이 썼기 때문에 저희 엄마가 "차라리 그럴 거면 네가 정말 그게 좋으면 악기를 그만두고 제과제빵 그거를 해 보지 않겠니?"라고 했는데 근데 결국은 악기로 돌아가더라고요. 저한테 제일 쉬운 일이 무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악기고 어쨌든 "대학교 졸업장은 엄마가 따야 되지 않겠니?"라고도 하셔서 예. 이제 학교로 다시 돌아갔다가 바쁘니깐 전혀 안 했었어요. 음. 전혀 안 하다가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계속 뭔가 학원도 어차피 안 되고 근데 시간은 오후밖에 어차피 레슨을 안 하니까 오전에 시간은 남고 계속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하다가 '내가 뭘 하면 좋을까?' 해서 저는 이제 막 심리 상담도 받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어우. 심리 상담 하시는 선생님이 "로사 씨가 생각하는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 너무 완벽하게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시도는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빵 학원을 그래서 쪼끔 있다가 등록을 이제 11월 달에 했죠. 11월 달부터 그래서 다니고 있고 필기는 공부를 이제 혼자 해서 따고 실기는 저번 주에 이제 제빵 실기를 목요일에 보고 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 아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어요.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잠도 못 자고. 저도 저희 아내가 사실은 한식 조리사 딸 때 나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지만 스트레스 엄청 받더라고요. 그래서 외조를 예. 한다고 그 실기 시험장까지 막 운전하고 태워다 주고 쪼끔이라도 스트레스를 받으라고 이런 기억도 나는데 제과제 빵도 제 딸 친구가 공부를 하는데 덕분에 먹을 사람이 없다고 제가 그것을 받아서 한 점 동안 먹은 기억도 나는데 네. 어떻게 빵을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이게 나오는 그 빵들은 어떻게 해요? 제가 원래 그러니까는 저는 운동을 하거나 막 그러니까 좀 저는 약간 저의 인생 자체가 다이어트하는 삶이기 때문에 물론 먹을 때도 있지만 웬만하면 입에 안 대거든요. 근데 일단 네. 저도 맛은 봐요. 어떤 맛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맛은 보는데 대부분 이제 어머니의 사무실 저희 엄마 사무실 분들이 이제 갖다 드리거나 손님들 갖다 드리거나 아니면은 다른 가족들 이제 앞바다 드리거나 아니면은 뭐 친구들 주거나 거의 그쪽으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말씀 나누는 사이에 신혜교 님도 들어오셨고 니아 메라키 님도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그 이렇게 항상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빵을 전달해 줬을 때 네. 어떤 평가를 주로 해 주시던가요? 일단은 저는 되게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전 제가 진짜 맛없다 싶은 거는 안 주는 스타일이고요. 아예 네. 처음부터 그냥 처음부터 버리면 네. 버릴지라도 그냥 주지는 않네요. 그죠? 예. 그렇죠. 먹어 보고 네네. 괜찮으면 주거나 이러는데 다들 반응이 좋았어요. 저는 레슨하는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한테도 포장을 좀 해 가지고 주고 그랬는데 음. 사진도 찍어서 막 좋다고 보내 주고 또 저희 특히 저희 아버지가 약간 초딩 입맛이셔 가지고 맛없으면 진짜 안 드시거든요. 근데 그리고 맛있다는 소리도 잘 안 하세요, 그런 말씀도. 근데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맛있는 거거든요. 저희 아빠가 맛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면. 일단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아버지는 같은 편이니까 잘 모르겠고 예. 초등학생들이 맛있다고 평가해 주면 그건 네 진짜 맛있는 것 같습니다. 아 걔들은 근데 거짓말 저희 안 하잖아요. 아빠는 진짜 네. 단 한 번도 어디 가 가지고 음식점에 가서 거짓말을 못 맛있다는 하죠. 소리를 안 하실 정도예요. 그 정도로 까다로운 분이세요? 네. 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빠가 맛있다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괜찮은 거. 그렇군요. 일단은 뭐 나중에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1 단계는 성공하신 것 같습니다. 나야오 님도 네.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이거 자기 지금 따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저는 되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네. 뭐 이거 되게 뭔가 이게 되게 속물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은 제가 레슨하는 곳 근처에다가 뭐 하나 카페 같은 거를 차려 가지고 레슨을 음. 하러 이제 아이들을 어머님들께서 이제 픽업을 하시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네네네. 때 다시 집에 갔다 오시거나 이러면은 힘드시니까 어. 카페를 가시게 해서 카페를 카페에 있는 무언가를 소비를 하게끔 만드는 네 뭐 그런 이 것도 생각을 하고 이 있고요. 말이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원스톱 쇼핑으로 가겠다는 아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아니면은 학원이랑 관계없는 분들이 오셔도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음. 클라리넷이라는 악기에 이제 호기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뭐 해 봤고 음. 그리고 저희 엄마가 벌써부터 이제 사무실 손님들 예. 드릴 선물 이제 네. 재료비랑 수고비를 줄 테니까 만들어 달라고 지금도 그러시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시범적으로 여기 호모 캠프 참석하기 전에 네. 만들고 왔어요. 한번 예예. 테스트 삼아서. 뭐 그런 것도 괜찮고 소일거리로 괜찮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괜찮고
그리고 또 따로 그냥 학원 뭐 악기는 그냥 하는 거니까 따로 뭐 '베이킹 스튜디오 같은 거를 차려 볼까?' 같은 생각도 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일단 클라리넷이나 이제 자격증을 방사 따야죠. 이게 같이 뭐랄까 하이브리드로 엮어 가지고 클라리넷 부는 제빵사 그것도 괜찮겠는데? 네. 여러 가지로 저는 뭐 빵 중에서 어떤 빵이 이렇게 직접 만들어 보니까 가장 좀 로사님이 잘 만든다고 이렇게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이 되던가요? 빵도 모든 빵을 다 잘 만드세요? 아니요. 저 이게 저는 이 임기응변에 되게 강한 스타일이거든요. 네네네. 연주하는 스타일도 그렇지만 막 여러분들이 신청곡 준다고 해서 어 웬만하면 "안 됩니다. 못 합니다." 소리 안 하고 다 하잖아요. 음식을 만들 거나 뭐 이럴 때도 막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는 정해진 기준이 있고 그러니까는 그 기준에 맞춰서 만들어야지 합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되게 어려워요. 다 음. 어려워요. 제가 잘 만든다고 생각하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근데 오히려 제 제 빵은 저는 제 빵에 오히려 자신이 있었는데 제 빵이 어렵고 제가는 할 만하더라고요. 오늘도 음. 롤케이크를 말아 봤는데 뭐 음. '롤케이크는 롤케이크나 다른 케이크 기타 케이크 같은 거는 괜찮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롤케이크는 제 과에 속하나요? 나는 빵이라고 그쵸. 생각했거든요. 어. 이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케이크, 쿠키 뭐 이런 거는 다 과자입니다. 아 빵이라고 그렇군요. 생각하는 거는 식빵 음. 뭐 아니면 모닝빵 우리가 진짜 빵이라고 붙이는 모카빵 이런 건 다 이게 빵이에요. 음. 네. 케이크는 과자구나. 나 진짜 처음 알았네요. 여러분들은 네. 아셨나요? 난 케익은 구움 과자입니다, 구움 과자. 그렇구나. 네. 나야오 님이 네. 골든 듀 이번 시즌에 클라리넷 목걸이가 나왔다고 하네. "로사님 생각났어요." 이러는데. 아니 저도 한번 가서 구경해 봐야겠어요. 저는 원래 어. 뭐 액세서리는 잘 하지는 않긴 하는데 음. 신기하네요. 클라리넷 그러니까 목걸이 되게 네. 신기하네. 클라리넷 목걸이. 가서 한번 백화점에 나야오 님 있겠죠? 이게 사 가지고 아내한테 선물 주시면 그것도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이를 키우나? 클라리넷 목걸이를 선물로 아내분이 화내실 텐데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이게 뭐야? "아 로사님 생각나서 샀어." 이러면 진짜 뒤지게 맞겠죠? 그 목걸이 부러뜨릴지도 네. 나야오 님 그 아내한테 선물은 적절치 않다고 하시네요. 손으로 어쨌든 예. 이렇게 구길지도 모릅니다. 한 주먹에. 예. 나야오 님하고는 제가 친하니까 이런 농담도 합니다. 어쨌든 아까도 잠시 제가 대구 갔다 오는 길에도 통화를 했었는데 예. 오늘 하루 종일 얼마나 바빴던지 밖에 날씨도 안 보고 일을 하셨더라고. 예. 음. 그래요. 자 노래 한 곡을 더 청하고 싶은데 뭐 너무 네. 생뚱맞진 않죠? 예. 지금 이 뒤에 사진 먼저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이게 그 지금 안개 지금 그리고 또 바로 들려 드릴 음. 곡의 복장이에요. 그 곡을 연주를 하면서 찍었던 사진인데 제가 연주를 이제 다니면서 연주를 서울뿐만 아니라 저도 전국적으로 돌면서 병원 같은 데도 그러니까 대학병원 그냥 병원 아니고 대학병원 같은 데도 다니고 하면서 행사를 다녔었거든요. 음. 그러면서 이제 같이 팀을 하던 친구들이랑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바로 이제 또 화면 공유를 해 가지고선 보여 드릴 건데 그 이제 팀입니다. 집시 피스라는 팀이었고요. 집시 음악을 하는 팀인 만큼 집시스러워야 되는데 아까는 너무 집시스럽지 않았잖아요. 이번에 들려 드릴 음악은 확실히 집시스러울 거예요. 박수 부탁드릴게요. 오. 와. 아 자막이 노래 모든 곡의 설명이 됐죠, 여러분? 특별히 네 말씀을 안 드려도 자막을 보신 분들은 아마 다 이해를 하셨을 음. 겁니다. 더더군다나 명태수 님이 계속 노래하는 중간에서도 이렇게 좋은 댓글들 다 남겨 가지고 같이 자막하고 좀 어울리는 그런 네. 댓글을 다 다셔 가지고 좋아요. 예. 아 이렇게도 되는군요.
그 안 그래도 이거 연주를 듣고 나서 네. 그 뭡니까 "클라리넷은 어떤 악기하고 이렇게 협연했을 때 가장 잘 어울릴까요?" 했는데 뭐 따로 뭐 질문 안 드려도 될 정도로 어 그래 진짜 한번 질문은 드려 보기는 볼게요. 네. 지금은 드럼 뭐 기타 또 오르간 예. 이렇게 같이 나왔는데 이 조합이 제일 어울리는지 아니면 또 다른 조합들도 이렇게 아니요. 기타랑도 잘 어울리고요. 네네. 클라리넷은 한국에서는 그냥 클래식 악기라고 생각이 하지만 발칸반도 쪽 뭐 이스라엘, 터키 뭐 중동 뭐 요쪽 계열에서는 그러니까 그 딱 고쪽 계열에서는 민속악기처럼 쓰입니다. 그래서 음. 그쪽 나라의 민속악기 기타처럼 생긴 뭐 류트라든가 이런 악기랑도 잘 어울리고 워낙에 클래식 악기라서 그리고 클라리넷은 종류가 많아서 클라리넷끼리도 연주를 하면 너무 좋아요. 클라리넷 가지고도 오케스트라의 모든 편곡을 같이 할 수 있을 정도기 때문에 클라리넷은 거의 네 웬만하면은 다 그래요? 네 섞일 수 클라리넷만으로도 있어요. 그러면 협연을 이렇게 할 때가 있다고요? 이 클라리넷 종류가 그럼요. 그러면 어떻게 나뉘는데요? 네. 클라리넷은 일단은 제일 많이 쓰이는 악기는 제가 지금 쓰는 악기이고요. 그다음에 소프라노 클라리넷 있고 알토 클라리넷 있고 베이스 클라리넷 있고 콘트라베이스 클라리넷 있고요. 바셋 클라리넷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조의 악기가 있습니다. 거의 제가 알기로는 50개 음. 정도 클라리넷 속 악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한국에는 아예 없는 악기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제가 그렇군요. 가지고 있는 악기만 하더라도 저도 베이스 클라리넷을 가지고 있으니깐요. 그리고 또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차르트라는 작곡가의 곡을 연주를 할 때는 A조를 가진 클라리넷을 따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구나. 네. 오늘 많은 것을 이렇게 깨우치게 되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함께 하시는 동안 가을 웅덩이님, 체크님, 다솜님, 명태수님은 말씀드렸고 이렇게 또 22 분이 같이 그다음에 방금 들어온 돌아온 밍즈 님도 같이 하고 계십니다. 체크님은 다 요번 주 목요일 날 또 초대 손님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 지금 뒤에 사진이 이렇게 예 네. 바뀌었어요. 이 사진은 또 뭘까요? 이거는 제가 서울 드럼 페스티벌에 나갔을 때예요. 서울 드럼 페스티벌에서 이 드럼캣이라는 팀과 저 말고도 다른 관악기 친구들이 같이 나간 그건데 이 지금 서 있는 외국인들이 제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그 뉴욕 집시 올스타라고 해 가지고 정말 음. 미국에서 엄청 유명한 밴드가 있거든요. 그 네네네네. 밴드에 있는 제 이제 좌우로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었던 거예요. 음. 제가 너무 놀라 가지고 정말 네. 그러니까는 이게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의 연주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음. 정말 경이로운 분들인데 제 눈앞에 있어 가지고 말도 안 통하는데 일단 무작정 가서 사진부터 어. 찍어야 된다고 빨리 사진 막 손 바들바들 떨면서 막 아무 한테나 붙잡고 빨리 사진 찍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이 찍은 사진은 사진입니다. 뭐 모르는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은 이 네. 로사님한테는 어마어마한 사진이에요 그러면. 그죠? 그쵸. 여러분 뉴욕 집시 올스타라고 유튜브에 찍으면은 이 특히 여기 수염난 아저씨 제 왼쪽에 있는 사진으로 제 왼쪽에 있는 수염난 아저씨 그러니까는 가죽끈 메고 계신 예예. 아저씨가 그 베이스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음. 이분이 그 일반적으로 베이스 기타를 하시는 분인데 정말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그냥 모르는 사람이 봐도 신기할 정도로 진짜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서 한 번씩 구경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 회색 옷 입으신 분은 제이스 린드너라고 해 가지고 정말 유명한 피아노 하시는 분이세요, 이분도. 그리고 그 왼쪽에는 이름은 생각은 안 나는데 이분도 드럼 하시는 분인데 그냥 네 그냥 세계적인 아티스트예요. 그냥 음악을 좋아하시면은 누가 봐도 '정말 잘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한 번씩 네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 조합에다가 로사진까지 같이 딱 해 가지고 협연을 하면은 와 그것도 정말 더 멋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안 껴주죠. 못 끼죠. 이분들이 그 클라리넷 제가 되게 좋아하는 클라리넷 아티스트 네. 분이랑 같이 팀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음. 네. 근데 음. 정말 진짜 환상적입니다, 여러분. 그러시군요. 예. 어쨌든 또 연주자시고 다른 분들 앞에 서야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네.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를 포함해서 건강 관리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텐데 음. 특별히 이렇게 꾸준히 하시는 운동이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365일 다이어터인 것 같아요. 그중에 한 3 개월 정도는 쪼끔 소홀히 하고요. 요즘은 식단은 정말 소홀히 하기는 하는데 저는 일단은 운동을 매일 해요. 운동을 매일 하는데 그냥 운동을 하는 정도는 아니고요. 남들이 보기에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그럼 주로 이제 요즘엔 새벽 헬스에서 네. 하시는 거예요? 헬스장에 가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운동을 제가 어떤 운동인지를 몰라 가지고. 음 요즘은 헬스장에는 안 나가고요. 집에서 하는데 집에서 해도 집에서 그 왜 바벨이라고 아시나요? 홈트 종류로 이렇게 하시는구나. 예. 그러니까는 스쿼트 왜 헬스장 가면 스쿼트 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게 집에 있어요 일단. 그러시 그게 집에 참고로 있고 참고로 제 아들이 그 네. 운동 트레이너입니다. 그래서 뭐 운동 기구에 대해서는 아 제가 빠삭합니다. 네. 그게 다 있어요 집에. 네. 어머님. 그게 집에 있고 그러니까는 저는 일단은 뭐 쉽게 얘기해서는 크로스핏 하시는 네. 분들이 하는 운동 같은 거를 다 해요. 다 크로스핏도 해 하고 보셨어요? 크로스핏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지금도 크로스핏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오. 있죠. 집에서 어쨌든 고강도 훈련을 하시는구나. 네 아까 제 아들이 저는 트레이너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크로스핏 트레이너이기도 하고 F45 푸사오라고 아 하는데 그쪽 트레이너입니다. 네네. 푸사오 알아요. 예. 그 상암동에 푸사오 저는 체지방률이 본부가 되거든요. 예. 작년에는 체지방률이 3% 까지 갔었는데 허리를 다치면서 운동을 안 하는 바람에 아우 네. 살이 많이 찐 뭐 건데도 다른 크로스핏 사람들은 푸사오 정도 아실 분한테는 말랐다. 건강 뭐 이렇게 따로 이야기 안 하고 항상 다치지만 않으면은 본인 관리를 워낙 잘하시는 분이니까 따로 질문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다이어트는 그러니까는 그럼 어떻게 하세요? 네. 저처럼 다이어트는? 운동하지 말라고 다른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네. 합니다. 네. 저는 그리고 다이어트요. 네. 다이어트는 뭐 식단 관리를 안 하면 운동을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는 적당히 관리되는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다이어트라고 음식을 하면은 보통 뭐 사람들은 그러니까 채소만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그 육식을 하는데 적절한 조합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또 노하우가 있을 건데 저도 그렇지만 항상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이어트에도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노사님의 방식을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는 지극히 스탠다드하고요. 그리고 저는 거의 그 왜 선수 나가는 만약에 제가 몸을 만든다고 싶을 때는 선수들이 그 대회 나가는 사이클을 저는 몇 달 동안 저는 해요. 그러니까는 오. 저는 그 헬스장 트레이너들이 저한테 "왜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라고 물어볼 정도로 운동도 하고요. 먹는 것도 철저하게 단백질량 계산해 가지고 먹고 프로틴도 섭취를 탄수화물 하세요? 철저히 제한하고요. 따로 프로틴도 섭취를 하세요? 당연히 먹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프로틴도 그냥 먹지 않고 그 안에 음. 있는 원재료나 이런 거를 따로 사 가지고 조합을 따로 해서 먹습니다. 제가 어 먹는 그럼 거나 이런 운동도 거가 전문가신데. 너무 네. 제가 그래서 그 원래 허리만 안 아팠으면은 제가 올해 생체 자격증을 따 볼까 했는데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그게 올 스톱되면서 제가 제빵으로 선회를 한 거예요, 그러시구나. 자격증을. 그러시구나. 네. 음. 그러니까 대부분 운동을 하고 있으면 운동을 하다가 알게 된 분들은 제가 음악을 한다 그러면 다들 놀라세요. "말이 그렇구나. 안 이게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여기서는 사진을 보여 드릴 수는 없는데 보신 분들은 진짜 놀라시더라고요. 그 사진을 좀 올려 주시지. 사진이요? 아니요. 너무 막 네 징그럽다고 할 정도로 온몸에 핏줄이 다 서 가지고 체지방이 하나도 없고 남자 몸 같아 가지고 너무 음. 환상을 깨실까 봐 그렇군요. 적당히 하는 걸로. 예.
아무튼 뭐든지 과하면은 안 좋은데 제 그냥 참고로 제가 몰랑 전문가한테 제가 또 잔소리는 아니고요. 아들이 운동만 하는 사람이니까 제일 역도를 또 제일 특징적으로 잘해요. 근데 음. 밸런스를 허리 다치고 이럴 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역도 뭔가를 들 때 좌우 균형을 맞추는 것을 쪼끔 더 트레이닝을 더 하라고 제가 사실 허리가 약하거든요. 맨날 듣는 소리가 그거거든요. 제가 네. 제가 좀 저는 그리고 달리기 같은 경우도 음. 여자치고는 엄청 빠른 편이어 가지고 달리기도 음. 하루에 그러니까 운동을 아침에 한 3 시간 하고 저녁에 달리기를 10 킬로에서 15 킬로 정도 뛰었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10 킬로를 보통 한 40 분대로 운동선수잖아요. 뛰기 때문에 와우. 예 10 킬로를 40 분대로 주파를 하고 막 이러니까 그냥 저는 그래서 저는 "저처럼 운동하지 마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완전히 몸 뭐 상하십니다 역대급인데요. 여러분 저처럼 하면. 예. 요 뒤에 사진 제가 바꿔 놨는데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인지요? 아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레슨을 받는 저한테 레슨을 받는 분이 단장으로 계시는 이제 오케스트라였어요. 음. 그러니까 제가 음. 이제 악장으로 들어가 있고 그 하는 그런 오케스트라였는데 그때 이제 찍은 사진이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활동을 했어요. 제가 진짜 다양한 활동을 악기를 뭐 하시는군요. 혼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는 다양한 장르로 다양하게 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네. 자 여러분들 지금 바뀐 사진은 이게 유튜브 캡처 사진입니다. 로사 클라로사 이렇게 해 가지고 뭐 한글로 클라브는 로사 이렇게 검색해도 나오는데 요 부분이 유튜브 맞죠? 유튜브 첫 네 화면이 근데 그렇게 그냥 클라브는 로사 말고요. 클라로사라고 검색을 하면은 음. 정확하게 그런가요? 제 그게 떠요. 네. 음. 그쵸. 그냥 한자라도 덜 치는 게 좋으니까 클라로사로만 해도 나온답니다 여러분. 예. 네네. 요 화면에 대해서 이렇게 사진을 주셨을 때 이 소리 내기 이런 부분에서 처음에 이게 동영상에도 올라와 있던데 소리를 네네. 내는데 빠른 사람은 하루도 나고 어떤 사람은 또 그렇지도 않은 분이 있다는데 고게 아 관련되는 이 그게 일단 이 이게 그러니까는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소리는 누구나 낼 수 있어요. 근데 이 소리 내는 거는 누구나 낼 수 있는 소리를 설명하는 화면이고 음. 이제 클라리넷을 연주를 함에 있어서 소리는 좋은 다른 거군요. 소리가 있고 듣기 좋은 소리가 있고 듣기 안 좋은 소리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연주를 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호몽님이 그렇게 그런 의도로 물어보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네네네. 맞아요. 그러면은 네 어떤 분은 하루만 해도 부실 수 있지만 어떤 분은 아무리 해도 안 되시는 분들이 있죠. 제가 사실은 그거의 차이인 겁니다. 하모니카를 배우는데 하모니카는 그냥 불면 소리 나지 않습니까? 아 그것을 하모니카는 네 예 그냥 비교를 하시면 불면 안 소리는 됩니다.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음을 찾는데 와 3주 이상 걸리는데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진짜. 그런 클라리넷 보통 3년 잡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뭐 악보 보고 이런 것들 보는데 소리 옆에 근접음이 계속 같이 나는데 음. 그것을 극복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제가 너무 느린 거고 너무 둔한 거죠." 이런 소리까지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리도 하던데 아무튼 힘든 과정이었어요 좀. 그래서 그쵸. 그 모든 네 악기는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클라리넷이 처음에는 좀 악이에요. 난이도가 극악. 예. 그렇구나. 그렇구나. 잘 몰랐습니다 제가. 지금 뭐 인제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미덕 소개도 쪼끔 잠시 네네. 해 주십시오. 제가 앞에 질문을 안 드렸습니다, 이 사진 때문에. 아 네. 여러분 저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오후 1 시, 토요일, 일요일 오전 9 시에 연주를 합니다. 가끔 제가 일이 너무 바쁘거나 할 때는 실은 못할 때도 있어요. 못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우리 이프렌드 카페에다가 올리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냥 저를 팔로우하시고 알람을 켜 놓으시면은 제가 언제 하는지 뜨잖아요. 그때 들어오시면 됩니다. 음. 최대한 여러분 자주자주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12 월부터는. 그래서 오늘도 1 시에 연주를 했었고요. 내일도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 자동차
그 뭐죠? 나라에서 하라고 하는 거 그거를 밀려 종합검사, 가지고 정기검사. 네. 저 그거 과태료 내야 돼요, 호목님. 그래 갖고 지나버렸구나. 저 모르고 있다가 지났다고 하는 그 지로를 지나고 나서 봐 가지고 내일 그래서 검사를 하고 하면은 '과연 연주를 할 수 있을까?' 싶네요. 여러분 주로 근데 낮 자주자주 뵐 시간대에 거거든요. 연주를 해요. 그죠? 예. 미더블. 네 예. 맞아요. 아 음. 그리고 수요일 1 시에는 12월 특별 미더블 저희 친오빠와 합니다. 저희 친오빠도 이번에 이 프렌드 6 기인가요? 예. 지금? 네. 4, 5 네. 3, 4, 5, 6, 7 6 기로 들어와 가지고 친오빠와 같이 미더블 하거든요. 닉네임이 그래서 뭐예요? 친오빠의 스트릿 다이버요. 스트릿 잘 다이버? 모르실 거예요. 스 스트릿 다이버. 다이버. 아 아까 들으셨었는데. 다이버. 네. 스트릿 다이버. 지금은 안 계시는 것 스 같은데. 예. 주로 어떤 나갔나요? 미드를 왜 하시는데요, 나갔냐고 오빠는? 물어봐야겠 모르겠어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헐. 아니 제가 자고 있는 시간에 자꾸 미더블 하더라고요. 제가 잠을 좀 일찍 자거든요. 새벽 5 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예. 그러면은 "오빠 언제 했어?" 이러면 "어제 했는데." "몇 시에?" 이러면은 몇 시 말을 해 주면 '다 자고 있을 시간이구나.' 바이오리듬이 좀 안 그렇게 맞는 되더라고요. 남매군요. 아 아 그러시구나. 제가 약간은 바꾼 거죠. 저는 원래 잠을 안 자고 막 그러는 스타일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잠을 안 자다 보니깐 나중에 이게 후폭풍처럼 밀려와 가지고 지금은 좀 규칙성 있게 네 '일찍 자고 차라리 일찍 일어나자.' 이러고 네.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끝을 조금 다른 때하고 다르게 한번 끝을 내고 싶어요. 그래서 먼저 여기서 그 우리 토크쇼는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연주곡을 틀어 네. 주는 형태로 거의 끝나면은 자연스럽게 아 음을 한번 나가 주시는 그런 스타일로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 네. 호몬 캠프에 이렇게 와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이렇게 오늘 사실은 1 시간 시간이 이야기하다 보면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이 코몬 캠프 같이 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좀 짧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런 토크쇼 되게 좋았어요. 예전에는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이제 네. 메타버스 플랫폼 같은 데 다니면서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주가 되다 보니까는 그렇죠. 이런 거에 참여할 기회가 잘 없었는데 호모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반가웠고 그리고 뭔가 그래도 연주가 아닌 저 클라브는 로사를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곡도 제 곡으로 들려 드려 볼게요. 네네네. 제가 이것도 작곡을 한 거고 잠시만요. 클라리넷 아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 제목이 여러분 너무 좋은데. 네 노래가 되게 짧고요. 짧고 그냥 익숙한 느낌의 그런 서정적인 멜로디인데요. 이건 또 전혀 다른 느낌의 곡입니다. 3 가지가 다 각자 다른 느낌의 곡이기 때문에 또 색다른 느낌으로 다가오실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와 주셔서 다들 고맙고요. 마지막 연주 들으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도 부탁드릴게요.